자, 이제 그래서 여기 15번부터 풀이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5번, 17번, 18번 풀고 그 다음 질문 받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저번에 선생님이 이제 A, B, C가 A의 원소고 그 다음 A, B, B, C, CA가 B의 원소인데 그게 서로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물론 원소가 다 같기도 하겠지만 문제 구성상 A, B, C를 다 묶어보는 거고 A, B, C를 다 묶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힌트도 A, B, C를 다 곱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같은 원소라고 한다면 A의 원소에 해당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B의 원소에 해당하는 A, B, B, C, C, A의 합이나 다 어떨 거다? 같아서 얼마다? 마삼이다. 요거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저거를 못 봤어요. 자, 그 다음 곱한 것도 마찬가지죠. A, B, C를 다 곱한 것이나 A, B, B, C, CA를 곱한 것은 A, B, C의 제곱이 될 거라서요. 자, 그러면 A, B, C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시고 그래서 A, B, C가 얼마다? 1이다. 이런 것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식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저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 다음 플러스 3ABC라고 적어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AB, BC, CA 합도 마3이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로 변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도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된다면 저 부분도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바뀌게 돼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3배의 A, B, B, C, CA로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3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마3 집어넣고 A, B, C에다가는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17번 보시겠습니다. 자, A의 원소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소이므로 X는 1 또는 3이 나오게 되겠다. 이게 A의 원소입니다. 그 다음 B는 원소가 X다. X인데 그 X는 뭐냐면 2K-1이래요. 그럼 K는 뭐다? 1, 2, 3, 4, 5다. 그래서 1, 2, 3, 4, 5를 다 대입해주게 되면 우리 B라는 놈은 K다 1 넣으면 1, 2 넣으면 3, 5, 7, 9 이렇게 원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구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준다고? X는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그래서 A의 원소 1, 3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X에는 반드시 1과 3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물어보지 않을 거야. 물어보지 않을 거고 이제 누구한테만 물어볼 거야? 5, 7, 9한테만 물어볼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이제 여기 봤더니 X의 원소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근데 이미 몇 개는 들어와 있어. 2개는 들어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몇 개는 들어야 돼, 최소. 1개는 들어와야 된다는 게 있어. 최소 1개. 그러면 5, 7, 9한테 물어보면 너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를 물어보면 총 8개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해버리면 원소가 2개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경우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가 정답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18번은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 A의 원소가 1, 2, 3, 4, 5여서 얘는 부분집합이 총 2의 5제곱 32개가 나올 텐데 거기에는 공집합을 제외한 31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31개가 1, 2 쭉 해서 마지막 31번째는 1, 2, 3, 4, 5가 다 있는 이런 부분집합이 나오게 될 텐데 저 원소를 다 더하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변형 모습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원소가 현재 스코어 4개이기 때문에 얘는 부분집합이 총 16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5개의 부분집합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부분집합에 이런 게 있겠죠. 2, 3, 4, 5. 몇 개만 적어 볼 거야. 그 다음에 2, 3, 뭐 이런 것들도 쭉 해서 최종적으로 2, 3, 4, 5까지 있을 건데 이 15개의 부분집합에다가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 부분집합을 각각 A1부터 A15까지라고 하고 이렇게. 그럼 너는 A5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랬을 때 그들 중에서 최소인 원소. 그러면 A1에서 최소인 원소는 2죠. 얘가 스몰 A1. A2라는 부분집합에서는 3이 최소값이죠. 3이 스몰 A2. 4가 스몰 A3, 5가 스몰 A4. 맞습니까? 다시 2가 스몰 A5. 이렇게 해서 A15에서는 2가 스몰 A15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 그러니까 각 부분집합마다 나오는 원소 중에 최소값을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나온다면 걔는 2를 반드시 포함하는 화면을 키우면 뭐하니 글씨를 크게 써야지 멍충아. 자, 최소값이 2가 된다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2를 반드시 포함해야 최소값이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요 집합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번 나옵니까? 8번 나오죠. 그럼 그 8번에 대하여 2가 최소값의 역할을 하게 되겠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납득되시나? 이번에는 최소값이 얼마일 수도 있겠습니까? 최소값이 3이 되려면 3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하지만 2가 있다라면 최소값의 역할은 2가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2는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3은 반드시 들어가되 2는 들어가지 않아야 최소값이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3은 포함하되 2는 포함하지 않는 것 2의 제곱이 되면서 4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 최소값이 4가 돼야 돼. 그럼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근데 2나 3이 있다면 4가 최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2, 3은 포함하면 안 돼. 4는 포함하고 2, 3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는 2개가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5가 최소값이 되려면 5는 반드시 포함하되 2, 3, 4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5도 안 물어볼 거고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 3, 4도 안 물어볼 거야.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럼 물어볼 말이 수가 없어. 그러면 2의 0제곱인데 2의 0제곱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2의 0제곱? 잠깐 옆에다가 참고 삼아 하나 적어주세요. A의 0제곱은 1입니다. 단 A는 0이 아닙니다. 즉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고요. 수학에서 정의되지 않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분모에 0 들어가는 경우가 정의되지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둘게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고요. 그럼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됩니다. 잠깐 중2로 넘어가 보죠. 중2 때 안 배웠나?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하여 A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A 3제곱 나누기 A 3제곱 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하면 A 0제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를 실질적으로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A 3제곱 나누기 A 3제곱 한다는 소리거든.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0제곱이 얼마와 똑같다? 1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는 몇 번? 한 번에 대하여 최소값의 역할을 한다.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모습.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이 빨간 값들은 뭐냐면 각 숫자가 나오는 횟수입니다. 횟수.
그 횟수를 다 더해보면 몇 번 나와? 15번 나오죠? 당연히 15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5개니까.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얘가 바로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47번 보시면 야, 요거 아직도 못 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집합이 둘 중에 하나로 나왔다. 이건 계란 프라이다. 그래서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는 거라서 x가 a에 포함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합집합이 둘 중에 하나로 나왔다라는 말은 또 계란 프라이인데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그래서 A 교집합 B보다는 X가 더 크고 X에 포함되는 관계다. 그래서 두 개를 엮어서 얘와 얘를 엮어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X는 A 교집합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 그럼 A 교집합 B가 뭔데? 4, 5, 6. 너를 반드시 포함하는 1, 2, 3, 4, 5, 6의 부분집합. 그러면 4, 5, 6한테는 안 물어보고 얘한테만 물어보는 거죠? 8개가 정답 되시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버릇해야 돼. 자, 볼게요. A 합집합 X. 그러면 합집합은 다 주워 담는 거죠. A에 있는 것도 X에 있는 것도 다 주워 담는 거야. 근데 X에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1, 5, 9, 13 하고 땅땅땅땅 뭐 이렇게 X한테 또 주워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B 합집합 X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B에 있는 3, 7, 9, 11은 무조건 갖다 담아야 돼. 담고 X에 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얘도 다 갖다 담는 거예요. 다 갖다 담았는데 어떤 관계가 성립한대?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한대. 포함된다라고 하면 왼쪽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싸그리 다 오른쪽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함되려면 그렇잖아. 제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오른쪽 집합엔 지금 누구밖에 없어? 3, 7, 9, 11밖에 없어. 그럼 누가 더 추가적으로 일단 있어야 되는 거야? 1도 있어야 되고요. 5도 있어야 되고요. 9는 있으니까 됐고 13.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위에 있는 값들은 3, 7, 9, 11은 분명 B에서 가져온 거고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1, 5, 13을 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X가. 맞죠? 집합 X가 1, 5, 1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다가 1, 5, 13. 그럼 나머지 누구? 3, 7, 9, 11을 가지고 X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맞죠? 그래서 X는 2의 4제곱, 즉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네요. 24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7 이하의 자연수로서 그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1, 2, 3, 4, 5, 6, 7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부분 집합 A는 1, 7, B는 4, 5, 6에 대하여 요걸 읽어줘야죠. 뭡니까? 합집합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A는 X에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그래 물론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B 여집합이 노노노노 X가 B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봐. 됐어요? 그래서 둘을 또 엮어주면 X는 A 포함하고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즉 A의 원소 1, 7을 반드시 포함하는 B는 4, 5, 6이거든. 그럼 4, 5, 6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7이 여집합이죠. 너의 부분집합. 1, 7 안 물어보니까 2의 제곱은 몇 개? 4개. 50번에 3번과 51번 보시죠. 3번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좀 많이 길어서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각각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나왔네요. 이때 쓰는 법칙은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선생님, 문자가 2개밖에 없는데 흡수 법칙 아닌가요?
A랑 A 여집합은 분명 다른 집합이기에 저것은 서로 다른 세 집합이고 하여 우리는 흡수 법칙이 아니라 분배 법칙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에게 모두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분배해주면 A 교집합, A 여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합집합은 밖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고요. A 교집합 B와 공집합을 모두 담아봐야 결국 A 교집합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 정리한 거는 A 교집합 B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또 모습은 분배 법칙처럼 보이나 이번엔 정말 집합이 B와 C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죠. 얘는 흡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흡수 법칙. 그래서 그냥 얘는 B입니다. 아니 당연한 거야. B와 C가 있는데 1, 2, 3인데 B 합집합 C는 1, 2, 3, B는 1, 2. 둘의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1, 2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1, 2번 B. 그래서 오른쪽 정리된 건 B예요. 이걸 합집합을 하래요. 그럼 또 무슨 법칙? 또 흡수 법칙입니다. 하나짜리로 흡수된다고 보면 돼요. 하나짜리로 흡수된다. 다시 A교 B는 2번, B는 2, 3번. 둘의 합집합은 2, 3번이니까 그냥 얼마다? B다. 하나짜리 흡수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라서 우리는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문제요. 자, 얘가 성립함을 보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립함을 보여라. 그럼 뭐 연산지를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A, B, C, 1, 2, 3, 4, 5, 6, 7이라고 두시고요. 그럼 A는 1, 2, 3, 4고요. B 합집합 C는 2, 3, 4, 5, 6, 7인데 1, 2, 3, 4에서 5, 6, 7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 대상이 안 되고요. A에서 B와 관련된 누구를 2, 3, 4를 빼고 나머지 1번만 대답해라. 아, 1이구나. 왼쪽 건. 좌변은 1이구나. 그럼 이제 우변을 봅니다. 우변을 보면 A 1, 2, 3, 4에서 B에 해당하는 2, 3을 뺀 나머지 1, 4가 일단 괄호예요. 1, 4. 거기서 또 C를 빼주래. 3, 4, 6, 7을 빼주래. 그러면 3, 6, 7은 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1, 4 중에 C와 관련된 4를 빼주라는 거죠. 또 1번 나오네. 같은 영역 나오는 거 맞죠? 좌변과 우변이 같으므로 등식 성립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됐지요? 36쪽에 46번. 또 같이 보고 가죠. 자, A, B가 서로 소일 때 그럼 그림을 그리고 영역으로 가셔도 됩니다. 서로 소니까 이렇게 그리고 영역 1, 2, 3 이렇게 보죠. 아니 그럼 A 차집합 B는 야 1에서 2 빼보면 마이너스 1이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1에서 2 뺄 게 없으니까 그냥 1번. 그래서 얘는 A가 정답입니다. 다음 A는 1번인데 B 여집합은 1, 3번이니까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A는 1번 B는 2번이니까 여집합은 1, 3번 둘의 합집합은 1, 3번이니까 A 아니죠. 1, 3번이면 뭐예요? B의 여집합 정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B는 2번 A 여집합은 몇 번? 2, 3번 둘의 교집합은 2번이죠. 2번은 뭐예요? B예요? 맞습니다. 형규야 되게 쉽지? 오, 다음 연습. A 1번 B에서 A를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B가 돼서 2번 교집합은 공집합 예 맞습니다. B읍 A 1번 전체에서 B 2번을 빼면 1, 3번 남아요. 그걸 빼래. 그럼 3은 대상이 아니고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그냥 공집합 맞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53번 보시겠습니다. 연산지를 해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 해도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 볼게요. 그러면 A, B, 여집합 개념까지 있으니
전체 집합 그려주시고 1, 2, 3, 4입니다. A 합집합 B는 1, 2, 3입니다. B 차집합 A는 3번이시죠. 근데 3번의 여집합이니까 1, 2, 4번입니다. 그럼 둘의 교집합은 몇 번입니까? 1, 2번이네요. 1, 2번의 의미는 뭐다? A다. 그래서 좌변이 A인데 우변에 A교 B와 똑같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인가요? 교집합이 작은 게 나온 거죠? A가 B에 들어가는 거죠. 얘와 똑같다라는 걸 바로 눈치 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일단 1번 나오시죠. 1번 나오시는데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뭘 복습하겠다? A가 B에 들어가는 경우 그렇다면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은 큰 게 나오고 작은 거 차집합 큰 거는 공집합 나오고 근데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표현이므로 공집합 나오고 드모르간 들어가면 A 여집합 B 여집합 포함하게 바뀌고 요거 드모르간 들어가면 A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3번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텐데 자 여기는 좀 노트에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그럼 이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n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합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원소의 개수는 누구의 개수냐면 n, a, 합집합, b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 B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여기 1번에 있는 개수와 2번에 있는 개수와 3번에 있는 개수를 다 더해주면 바로 저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텐데 근데 우린 요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NA 플러스 NB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1번과 2번에 있는 걸 세서 B에 있는 원소 2번과 3번에 있는 걸 세서 더해준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가 몇 번 더해져? 2번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2를 한번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온다? NA교 B를 빼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if A교 B가 공집합이라면 즉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NA교 B가 얼마이므로? 0이므로 뺄 게 없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합집합의 개수는 NA 플러스 NB가 나온다는 사실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을걸? 그쵸? 책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3개짜리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3개짜리.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겠느냐. 그럼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보죠. A, B, C 해서 1, 2, 3, 4, 5, 6, 7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1, 2, 3, 4, 5, 6, 7에 있는 걸 세는 건데 근데 잘 봐라. 아까 위에처럼 일단 하나짜리 더해줍니다. 그러면 적어볼게. NA는 1, 2, 3, 4. NB는 2, 3, 5, 6. NC는 3, 4, 6, 7. 그럼 막 2도 여러 번 보이고 3도 여러 번 보이고 4도 여러 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2개씩 빼줄 거란 말이야. 2개씩. 마이너스 NA교 B도 빼주고요. NB교 C도 빼주고요. NC교 A도 빼줄 거예요. 그러면 A교 B는 2, 3번. 그럼 2번, 3번 지울게. 2번, 3번.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지웠어요. 2번, 3번.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3, 6번이죠. 3, 6번. 그래 또 3, 6번을 지울게. 3번, 6번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C교 A는 3, 4번이죠. 그래서 3, 4번도 지울게. 이렇게 지웠어요. 와, 다 뺐으니까 이제 1, 2, 3, 4, 5, 6, 7이 있어야 돼. 세보자. 1, 2, 제인장 3이 없어. 맞죠? 3번이 없어. 3번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해줘야 돼. 뭐를? 3번을. 3번은 뭐야?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고 C도 만족하는 부분이야.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근데 이건 또 너무 당연한 건데 또 노트에다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여집합. 그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냐?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이해되겠지.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있고 A가 있어요. 그럼 여기 바깥쪽이 다 A 여집합이죠. 그렇다면 A 여집합은 전체에서 A만 빼주면 될 텐데 그래서 원소의 개수도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의 개수를 빼주면 여집합의 개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빨리 끄덕끄덕 해. 이해됐어 안 됐어? 겁나 쉽지. 그죠? 다 끄덕끄덕 하기를 바래요. 너무 쉬운 내용이었고 다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표기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선생님이 차집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올바로 이해하는 건 바로 A에서 누구만 뺀다? B와 관련된 너를 빼버리고 남는 너를 대답하는 거다라고 말했던 거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A에서 B를 뺀다고 표기는 하지만 결국 사고방식은 A에서 뭘 뺀다? A 교집합 B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여기 합집합에서 B를 통째로 날려. B를 통째로 다 날려. 여길 다 날려. 다 날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만 남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올바른 이해는 A 합집합 B에서 뭘 뺀다? B를 빼버린다고 이해해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 이거는 표기상이고 이해는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얘를 NA 빼기 NB라고 적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이거 틀려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한다?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거나 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차집합 부분만 원소의 개수가 구해지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야 이게 올바른 학습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 익히기는 직접 할 수 있도록 맡겨보겠고요.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볼래. 뭐가 또 일단 읽어보자. 제발. 이거 좀 읽어보자. 선생님 뭘 읽어요? A도 아니다. 그리고 B도 아니다. A에 들어가지도 않고 B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알겠어요? 즉 벤 다이어그램을 본다면 A, B가 있을 때 아무 데도 못 들어가고 이 바깥쪽에 몇 명이 서 있는 거다? 15명이 서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물론 드모르간 법칙 혹시 볼 수 있나? 드모르간 법칙?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황인데 걔네를 싹 걷어들였어. 그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A로 돌아오고 B도 돌아오고 교집합도 합집합으로 돌아와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그러니까 합집합 바깥쪽의 원소의 개수인 거죠.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긴 해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수학적인 어떤 기호가 나왔을 때 읽어주는 걸 좋아하니까. 알겠습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그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15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60인데 합집합의 여집합이 15니까 A 합집합 B는 몇 개가 나온다? 45개가 나온다.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죠. NA, NB, 마이너스 NA교 B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A가 몇 개? 37개. B가 몇 개? 40개. 교집합은 모르겠으니까 K 두겠습니다. 그럼 K는
77 빼기 45. 32가 나오시겠네요. 와우. K가 32래. K가 32래. 그럼 여기가 32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면 A가 37인데 32는 저기 있으니까 5만 적으면 되겠고, B가 40인데 32는 저기 있으니까 8은 여기다 적어주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 완성 됐습니다. 그때 비차집합 A는 이 부분인 거죠.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답은 8개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필수 예제 12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읽기 싫죠? 그러지 말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60명의 학생. 이건 전체 집합이 60이다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 다음 영어 문제, 수학 문제니까 영어, English를 푼 학생은 35명입니다. 수학 문제 28명, Mathematics 얘가 28명입니다. 영어도 못 풀고 수학도 못 풀고 누구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친구들이 무려 5명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보면 영어 못 풀고 수학 못 푼 학생들의 수가 5명.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수학,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시켜보죠. 나 왜 갑자기 빨간색을 쓰고 있지? 무섭게. 자, 그러면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닌 학생들 어디다 그려요? 바깥쪽에 5명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집합을 알아봐야 돼요. 교집합 먼저 알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을 체크해 버릇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완성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집합 구하려면 N, 2 합집합 M은 N2 플러스 NM 마이너스 N2 교집합 M. 근데 합집합이 60명 중에 아무것도 못 푼 5명을 뺀 55가 합집합이고요. 영어 35, 수학 28, 모르는 거 K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K는 35 플러스 28은 63에서 55가 빠지면 8명. 8명이 교집합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 35명 중에 8명을 제외한 27명이 적혀 되겠고 또 28 중에 8명을 제외한 20명은 이쪽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시켰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 상태에서 영어, 수학 중 적어도 선생님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적어도는 전체에서 최악을 빼는 거잖아요. 여기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만 풀어도 되고 수학만 풀어도 되고 물론 최악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냥 그 문제를 봐도 되는데 이건 합집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영어만 풀어도 되고 수학만 풀어도 되고 영어, 수학을 둘 다 풀어도 돼. 어쨌든 풀었던 학생들은 바로 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 60에서 5를 뺀 55가 1번 답이 되시겠고 영어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풀었다. 그건 바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교집합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어만 풀었다. 영어만 27 되시겠네요. 발전 예제 13번 중요한 게 나왔어요. 노트로 갑니다. 제가 설명을 여기다 드릴 거예요. 일단 발전 예제 13번에 별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발전 예제 13번에 별표 3개. 교집합의 최대체 수예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 자, 2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A는 조금 크게 그렸고 B는 조금 작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A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좀 더 많다. B에 있는 게 좀 더 적다라는 의미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B를 움직여 볼 텐데 지금 현재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집합이 없다가 교집합이 지금 최대가 되도록 만들려는 거야. 교집합을 조금씩 늘려볼게요. 와우, 교집합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더 늘어날 수 있나요? 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값까지 가볼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쏙 들어갔었을 때 바로 이때가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원소의 개수가 조금 작은 게 큰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때 이때가 교집합이 최대가 될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죠? 별거 없죠? 자, 근데 이번에는 최소값을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건 당연히 이렇게 서로 소일 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서로 소일가 되도록 딱 놨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전체를 넘어가 버리지. 야, 전체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전체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려면 이게 딱 들어가려면 아유 어쨌든 얘가 들어가려면 조금은 겹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렇게 될 때까지는 겹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전체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단 느낌만 저렇게 잡는 거야. 자, 그러면 최소를 너무 없어 보이게 설명했으니까 선생님이 좀 이제는 수학적으로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즉 n, a 합집합 b가 있고 전체의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합집합 g까지 게 아무리 커봤자 전체의 개수를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합집합 g까지 게 아무리 커봐요. 야, 씨, 응용 A반이랑 응용 C반이랑 합쳐봐야 지가 이지수학학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못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 합집합 대신에 나는 이렇게 적어보겠다 이거야. 합집합 대신에 우린 요걸 배웠잖아. 얘가 합집합과 똑같다는 사실을 배웠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우변으로 이양시킬 거고 얘를 좌변으로 당겨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더 해주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전체 집합 쿡쿡 NA교 B 즉 우리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플러스 B에서 전체를 뺀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왼쪽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최소는 NA와 NB를 더한 거에서 뭘 뺀다? 전체 집합을 빼준 것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 교집합의 최소값. 그래서 발전제제 13번. 그래서 최대값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소의 개수가 조금 작은 놈이 조금 큰 놈에게 쏙 들어갈 때,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자면 B가 A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요. 여기가 17. 그럼 여기가 5가 돼야 A가 22개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22개를 제외한 8개는 밖에 이렇게 있을 때가 교집합이 최대값, 즉 17이 최대값입니다. 근데 최소값은 교집합이 없을 때겠지 뭘. 그럼 두 개를 더해봤더니 뭐야? 39잖아. 그렇죠? 전체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더한 게 39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은 겹쳐줘야 된다? 9명 겹쳐줘야 된다. NA 플러스 NB에서 전체를 뺀 9개 정도는 겹쳐져 줘야 제가 그래도 집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교집합은 최소가 될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한 번 더 풀진 않을 건데 느낌만 잡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66번입니다. 66번 보시면 40명의 학생, 전체가 40명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때 설악산이 25명이래요. 지리산이 제이가 맞을까요? 네, 몰라요. 영어는 무시해도 돼요, 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본 학생들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확인 체크 문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들한테 넘겨보도록 할 거고요. 위에 걸 좀 봅시다. 위에 거. 아이고, 교집합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 합집합의 최대 최소가 나왔다. 합집합. 와우, 이게 뭔 소릴까?
아니 알려주는 건 교집합만 알려놓고 왜 합집합의 최대치수를 물어보고 난리야. 그죠? 그런데 좀 보자고요. 합집합은 다시 한번 써보지만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교 B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NA가 얼마래? 15, NB가 얼마래? 26. 두 개 더하면 41이죠. 41 마이너스 NA교 B. 얘가 바로 누구와 똑같다? 합집합과 똑같다. 그런데 너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41이라는 값에서 이 값을 뺄 건데 맞죠? 조금 빼야. 그렇지 않아요? 얘가 조금 빠져야 합집합은 최대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교집합이 최소일 때 합집합은 최대가 되는구나. 맞죠? 또 이번에는 여기서 얘가 많이 빠져야 41에서 빼지는 수가 커야지 합집합 값은 최소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겁니다. 맞죠? 결국 이 문제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와 관련한 문제란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예, 앞쪽에 여기를 피셔야 됩니다. 특강 파트를 안 했어요. 배수집합과 대칭차집합 부분 안에서 이쪽 부분 하고 그 다음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영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수집합인데요. 조금만 이해해보면 여기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서 일단 약속을 하나 하고 들어갈게. 뭔 약속을 할 거냐면 AK라는 집합은 원소가 X인데요. X는 K의 배수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 A2라고 한다면 얘는 2의 배수 집합이기 때문에 2, 4, 6, 8, 10, 12, 땡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집합을 얘기해요. 또 마찬가지로 A3이라고 한다면 3, 6, 9, 12, 15, 땡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집합을 의미해요. 괜찮나요? 배수집합?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적어볼게. A2 교집합 A3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놓고 읽어보자고.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모두 만족하는. 이런 거 이렇게 읽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것은 몇의 배수니까? 6의 배수죠. 그렇죠? 즉 2와 3의 공배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공배수. 맞죠? 그럼 이제 공배수는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다들 까먹어. 공배수는 뭐예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한 번 더. 그럼 공약수는 뭐죠? 공약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와 3의 공배수 집합이 되는 거니까 너는 결국 최소 공배수 6의 배수 집합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A6 교집합 A9라고 적어봤어요. 그럼 이것도 뭐야? 6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몇의 배수? 9의 배수인 것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6과 9의 공배수 집합인데 6과 9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인 얼마? 18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A18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교집합은 이제 됐다. 교집합은 AM, 교집합 AN은 A, M과 N의 공배수 집합. 즉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여기는 최소 공배수가 들어가면 된다고 일단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합집합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나가고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나가잖아.
야, 그러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모두 담으면 얘는 과연 몇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1의 배수요. 그렇기에는 5도 없고 7도 없고 그렇잖아요. 11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1의 배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적을 수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아, 합집합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어떤 특정 숫자의 배수로 적을 수 있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합집합은 무조건 적을 수 없냐? 그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을 땐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즉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모두 담아. 그럼 그건 몇의 배수가 되죠? 2의 배수가 되죠. 이렇게요. 언제만 가능하다?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3 합집합 A5는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모두 담으면 몇의 배수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만약 여기가 5가 아니라 12처럼 이렇게요. 약수 배수 관계로 놓여져 있다면 이때는 3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모두 담으면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렇죠? 즉 정리해보면 이번엔 AM 합집합 AN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일 때만 약수 배수 관계일 때만 어떤 특정 숫자로 딱 표현할 수가 있는데 A의 작은 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2랑 4가 나왔을 때는 2가 나왔었고요. 3과 12가 나왔을 때 3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A의 작은 수 집합이 완성이 된다. 배수일 때는 그렇다. 이렇단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볼게요. 이번엔 BK는 원소가 X인데 X바 X는 K의 약수라고 정의를 내려볼게요. 약수집합입니다. 약수집합. 자, 그렇다면 B 뭘로 할까? B6 교집합 B 뭐라고 할까? B 15 이렇게 해볼까요? 6과 15 이런 거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6의 약수와 15의 약수의 교집합, 즉 6의 약수이면서 15의 약수인 것, 즉 6과 15의 공약수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공약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최대 공약수 약수거든요. 그럼 6과 15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입니까? 3이죠. 3. 맞습니까? 3. 그래서 얘는 B3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6의 약수는 1, 2, 3, 6. 15의 약수는 1, 3, 5, 15로서 둘의 교집합은 1, 3, 1, 3.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3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렇죠? 1, 3이 될 텐데 그것은 3의 약수이니까 B3이라고 적으면 되겠다라고 눈치를 깔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번에는 BM 교집합 BN 너는 B 하신 다음에 M과 N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최대 공약수가 들어가면 되시고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합집합이 문제라고요. B6, B15의 합집합. 그럼 얘와 얘를 모두 담으면 1, 2, 3, 5, 6, 15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과연 얼마의 약수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말 못한다고요. 저렇게. 맞죠? 그래서 합집합은 저렇게 어떤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아까처럼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요. B6 합집합 B12 즉 얘처럼 6과 12처럼 약수 배수 관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이제 6의 약수 1, 2, 3, 6 얘는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게 있고 맞습니까? 그럼 두 개를 모두 담으면 결국 얘와 똑같아지는 거니까 얘는 B12가 나오고 이번에 큰 수가 나오시네요. 그래서 BM 합집합 BN은 혹시 드럽게 못 쓰네. 마찬가지로 너와 너가 약수와 배수 관계일 때만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B의 큰 수. 이렇게 우리가 적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합집합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가 약수와 배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줘야 되겠다? 여기 있는 요 교집합 A4를 여기다가 차근차근 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해주면 A2 교집합 A4, 그 다음에 A3 교집합 A4, 그것의 합집합으로 바꿔낼 수 있겠고요. 그럼 교집합은 공배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 A4와 최소 공배수 A12로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둘의 합집합. 또 합집합인데, 오예. 이번에는 4와 12로서 약수와 배수 관계죠. 그러면 A의 작은 수, A4.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옆에 것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합집합이 나왔지만 6과 12. 오, 약수 배수 관계야. 그럼 이때는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 A의 작은 수.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합집합은 나왔지만 9와 18은 서로 약수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 A 작은 수. 너희들의 교집합 구해주세요라는 문답말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6과 9의 최소 공배수죠. 맞습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 집합이니까 얼마? 18.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대칭차집합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대칭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이 적혀 있는데 A 차집합 B가 적혀 있는데 얘가 대칭, 거울을 보듯이 B 차집합 A로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은 어차피 교집합이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교집합은 의미가 없어.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대칭 차집합의 모습은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적어주기 귀찮았는지 이 집합을 이렇게 세모비 집합이다 이렇게 새로운 집합으로 제시가 된다는 얘기에서 의미에서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롭게 약속된 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근데 새롭게 정의가 됐었을 때는 옆에 있는 모습을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옆에 적혀 있는 게 이런 모습이라면 저걸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이쪽이 되시겠네요. B 차집합 A는 이쪽이 되시겠네요. 저걸 다 담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되 풀이는 선생님이 적어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림을 봐봐. 그림을 봐. 합집합에서. 그렇죠? 합집합에서 뭐만 빼면 돼? 교집합만 빼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풀이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준다. 왼쪽 식을 보면 대칭 차집합이긴 하지만 생각할 때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 이거는 필기 한번 해주세요. 이건 다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적을 필요 없을 거고. 참고.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 또 빨간색이야. 눈 아프게.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선생님이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 공집합이라고 나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보자고. 자, 제가 합집합을 처음 설명드릴 때 이런 걸 설명했었을걸? 왜 교집합만 공집합일 때 서로서로란 이름을 붙였어? 합집합도 공집합일 수 있지 않아? 그쵸? 합집합도 공집합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은 둘 다 그지야. 둘 다 공집합이야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안 맞아? 둘 다 공집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다.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가 B에 들어간다는 소리. 또 B도 A에 들어간다는 소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되시나?
근데 또 이게 무슨 말이었어? A랑 B가 같단 소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쨌든 대칭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됐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아, 요거 설명해줘야 되겠네. 대칭차집합의 성질인데 그냥 보세요. 예, 교환법칙. 어쨌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교환법칙 그냥 성립한다고 고개 끄떡끄떡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결합법칙 성립이 됩니다. 예, 알아두시면 될 텐데, 결합법칙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그려놓고 가자. 요렇게 세 개짜리 대칭차집합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보자고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었을 때, 자 그러면 A 세모 B는 지금 분명 대칭차집합이라고 준 거라서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자. 그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1, 4, 5,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빨리 그림으로 확인해. 맞아 안 맞아? 맞죠?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빼면 1, 4, 5, 6이 나오죠. C는 어때요? C는 3, 4, 6, 7이야. 근데 얘네를 가지고 또 대칭차집합을 하래. 그럼 둘의 합집합에서 1, 3, 4, 5, 6, 7에서 둘의 교집합 얼마인가요? 4하고 6을 빼라는 얘기인 거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래요. 그럼 4, 6을 빼주면 1, 3, 5, 7만 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1, 3, 5, 7을 칠해주면 1번, 3번, 5번, 7번을 칠해주면 뭔가 좀 예쁘지 않니? 지 멋대로 막 칠해진 게 아니라 뭔가 예뻐요. 저렇게 3개짜리 대칭차집합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칭차집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분명히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집합을 대칭차집합이자라고 했는데 그걸 세모로 줬다. 아, 세모로 표현된 집합은 대칭차집합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야지. 그럼 둘의 합집합은 뭔가요? 전체입니다. 둘의 교집합은 뭔가요? 공집합입니다. 빼시면 당연히 전체가 나오니까 맞는 말. 이해되니? 자, 전체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전체가 나오죠. 교집합은 공집합이 나옵니다. 그걸 빼주면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어요. 니은.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빼주면 A 나오니까 맞네. A 합집합 A는 A. A 교집합 A는 A. 그것의 차집합은 공집합. 맞습니다. A 합집합 전체는 전체. A 교집합 전체는 A. 그거의 차집합이니까 A 여집합 맞네요. 전체에서 A 빼면 A 여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A의 원소는 X인데 뒤에 방정식을 만족하는 X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X로 묶어주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럼 뭐 너무 쉽죠? X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가 나오시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A의 원소는 0, 1, 2가 나오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A 차집합 B가 0과 1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A에서 0, 1, 2 중에 B와 관련된 걸 빼고 봤더니만 0, 1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즉 B와 관련된 게 누구다? 2구나. 즉 2는 누구의 원소구나? B의 원소구나. B의 원소가 2라는 말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한 값, X값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소리겠죠.
그래서 2를 넣어주면 6 플러스 A가 빵. A는 마이너스 6. 아하. 그래서 왜 이래? 그래서 얘는 다시 식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겠고 결국 집합 B의 원소는 2이거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B차 집합 A는 니들에게 맡겨보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자, 전체 집합 U는 자연수를 대상으로 하고요.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래. 그리고 원소의 합이 21이래. 이게 뭐야? 알겠어. 원소의 개수가 4개래. 그리고 다 더하면 21이래. 오케이. 근데 가를 봤더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가를 봤더니 A와 B의 교집합이 4와 6이래. 저 말은 우리 집합 A에도 집합 B에도 분명 4와 6이라는 원소는 존재하겠군. 맞죠? 4, 6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근데 4개를 다 더하면 얼마 나온대? 21이 나온대요. 그럼 4 더하기 6은 10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온다? 11이라는 조건도 하나 찾아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집합 B를 보겠습니다. 집합 B는 원소가 X 플러스 K인데 X는 어디서 뽑아와라? A에서 뽑아와서 A에서 4를 뽑아왔다면 거기다 K를 더해주고요. 6에다가도 K 더해주고 A에다가도 K 더해주고 B에다가도 K를 더해준답니다. 저게 집합 B예요. 근데 이제 저기 중에 분명히 4와 6이 있을 텐데 4와 6이 있을 텐데 어떤 게 4고 어떤 게 6일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근데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게 나 조건이 남아있죠. 나 조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40이래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 한 번만 더 적어볼게. N, 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교 B라고 적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걸 설명할 때 개념이 이랬잖아.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맞죠? A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1, 2번, B의 원소에 있는 개수가 2, 3번. 근데 2번에 있는 개수를 2번 세줬으니까 걔는 한번 빼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했던 거잖아. 맞나요? 근데 이게 원소의 개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소의 합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난 여기다 n을 지우고요. 수학에서 썸이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니들이 말하는 썸은 이거고요. 아이고 이거 아니지. 이거고요. 알겠습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건 SU인데 덧셈을 의미해요. 그래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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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를 붙여주면 여기 필름 이상하게 붙었나 아까부터 계속 여기 삑 어이씨 미안 요렇게요. 됐지요? 요렇게 된 거. 저것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원소의 합도 저 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렇게 성립이 된다. 즉 다시 A에 있는 원소들을 싹 더해. B에 있는 원소들을 싹 더해. 근데 그러면 2번 영역에 있는 애들은 2번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합을 한 번은 빼줘. 그러면 합집합에 있는 원소들 다 더한 결과가 나와. 이런 결과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40이라는 거죠. 이게 40. 근데 아까 분명히 집합 A의 원소의 합은 21이라 그랬어요. 21. 근데 선생님, SB는 어떻게 알죠? SB는 어떻게 알죠? 이거 다 더할 건데 결국은 4 더하기 6 더하기 A 더하기 B 한 다음에 4K를 해주는 걸 텐데 얘가 어차피 얼마야? 2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1 플러스 4K 마이너스. 근데 가조건에서 다시 한번 교집합이 4하고 6이라고 나왔으니까 교집합의 합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정리해주면 40은 32 플러스 4K. 그래서 K가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오시겠네요. K가 2. 와우, 됐어. 4 더하기 K는 6이었어요.
6 더하기 K는 8이었어요. 그 다음에 K가 여기는 그냥 2죠. 여기는 A, B는 모르겠으니까 K는 2, 2 이렇게. 근데 교집합이 4하고 6이니까 집합 B에도 4하고 6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A 플러스 2나 B 플러스 2 둘 중에 하나는 4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냥 A 플러스 2를 4라고 봅시다. 4라고 보면 A가 얼마란 얘기인 거야? 2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A 더하기 B가 11이라며 그러니까 B는 9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집합 A는 4, 6, 2, 9라는 집합임을 알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들의 곱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에 대하여 이거 봐 계속 나온다니까요. 합집합이 A가 나왔대. 이게 이제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B가 A에 들어가는 거죠. 합집합은 크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B의 원소가 뭔데? B의 원소. B의 원소는 X잖아요. 그럼 당연히 X에 관해 정리해줘야죠. 그래서 1은 X-MX. 1-M의 X가 1. 그러므로 X는 뭐가 나온다? 1-M분의 1인데 단 M은 1이면 안 되겠죠. 분수니까요. 분모에 0 대시면 안 되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얘가 B의 원소야. 근데 B가 A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1-M분의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M값 구해서 그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건 이렇게 하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전체 집합 24의 양의 약수. 적어드려야 되나? 적어보지 뭐. 전체 집합은 24의 약수니까 1, 2, 3, 4, 6, 8, 12, 24. 이렇게 전체 집합 나왔어요.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아니죠. 뒤에 거죠. 미안합니다. 뒤에 게 또 나왔어요. 대. 비교집합 C가 B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B가 C에 들어간다.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 다음 이제 A 차집합 B 보겠습니다. A 차집합 B. A는 원소가 1, 2, 3, 6. 거기서 B에 해당하는 2, 6을 빼게 되면 A 차집합 B는 1, 3이 나오시고요. 교집합 C가 뭐가 된다? 3이 된다. 와우. 그럼 여기서 우리 C는 어떤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까? 1과 3의 교집합이 3밖에 없대요. 그럼 우리 C는 어떤 집합이다? 3은 반드시 포함하고요. 맞지? 3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1은 가지면 돼야 안 돼요. 하지만 1은 포함하지 않는. 3은 반드시 포함하지만 1은 포함하지 않는 집합입니다. C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 C는 B의 원소 2, 4, 6, 8을 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또 하나 알아낼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두 가지 3은 반드시 포함한다. 그리고 2, 4, 6, 8도 반드시 포함한다. 근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2, 3, 4, 6, 8은 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1도 포함하지 않는 데니까 역시나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물어보는 건 두 말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29번이에요. 전체 집합 U는 10일 이하의 소수. 그럼 자리 넓으니까 적지. 그럼 10일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11. 아이씨, 아까 또 누군가가 소수 말했더니 1부터 말하는 학생이 있었어. 이 반에는 없는 거겠죠? 1은 절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고. 부분집합, 너의 부분집합 X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 할 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원소의 합을 S로 표현하겠다라는 점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때 가조건. 이거 계속 나오잖아. 뺀 게 공집합이래.
A가 B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좀 모르면 문제가 풀리겠니? 그래서 A가 B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다음 전체까지도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네요. 예, 전체. 근데 B의 아이고 미안. B의 원소의 합에서 A의 원소의 합을 뺀 게 10이래. 10이래. 근데 보면 A의 원소는 B에도 있거든. 그렇지 않아? A가 B에 들어가니까 A가 가진 원소는 B에도 들어가 있거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씨 A, B, C, D라고 한다면 얘가 B, C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야. 그럼 이걸 다 더한 거에서 요걸 더한 거 빼면 B, C 사라지고 B, C 사라지고 A 플러스 D가 얼마 나오면 되는 거야? 10 나오면 되는 이런 식인 거예요. 맞니 안 맞니? 결국 우리는 어떤 두 수의 합이 어떤 세 수의 합이나 두 수의 합이 10이 나오는 걸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건 빠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버릴 거라서 여기 남아있는 수의 합이 10이 되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2 플러스 3 플러스 5. 두 번째 3 플러스 7.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 B가 2, 3, 5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7이 여기 들어가. 그럼 B의 합은 2, 3, 5, 7인데 거기서 A 7을 빼주면 10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 근데 A가 공집합은 아니래. 그럼 A에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7. 그럼 11 딱 넣어주면 얘는 다 조건에서 어긋나요. 다 조건. B의 여집합의 합이 더 커야 되는데 11밖에 안 되거든. 그렇지 않니? B의 합은 얼만데? 여기서 B의 합은 얼만데? 10일 넘어가잖아요. 근데 B 여집합의 합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선생님 7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7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럼 A 공집합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3, 7. 그래서 3, 7이 여기 있고요. A가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3, 7은 이미 적었으니까 됐고 여기 뭐 5가 들어가면 밖에 2하고 11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13이죠. 그 다음에 얘 되게 더하면 15죠. 또 다 조건에 안 맞죠? 안 된다.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2밖에 못 들어가고 이 바깥쪽에 5하고 11이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A가 B에 쏙 들어가는 집합이면서 나 조건에서 3 더하기 7 더하기 2에서 A 원소합 2를 빼주면 10이 나오는 것도 만족하면서 다 조건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것의 합이 안쪽에 있는 것의 합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것도 만족되는 모습을 보이네. 이해되겠어요? 자, 이제 명제 보실게요. 노트에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개념 설명을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명제의 뜻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명제는 참 거짓의 판단이 가능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룡쌤 잘생겼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석 고마워. 현재는 대답을 거부했어요. 나쁜. 자, 채룡쌤은 잘생겼어요는 진석 고맙게도 얘기해주지만 거의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학생들 다 못생겼다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나 나는 괜찮게 생겼거든. 그럼 이건 참이라고 말할까 거짓이라고 말할까? 참거짓의 그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흡사 집합 때도 뭔가 기준선이 있었어야 됐고 맞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집합이 안 됐었던 것. 기준이 명확해서 편을 가를 수 있었던 게 집합이 가능했던 것처럼 맞습니까? 이렇게 참거짓의 좀 분간이 애매모호한 것은 이것은 아예 명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 더하기 3은 6. 자,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저 말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치? 그래,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얘는 명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이 말 틀렸네, 명제 아니네. 이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거짓이라고 말해놓고 명제가 아니래. 아주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자,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라고요. 자, 그래서 명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거짓을 판단이 가능한 그런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명제와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 앞으로 나오는 개념들이 먹이 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사슬처럼 이렇게 꽉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개념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조건인데 조건은 뭐냐면 참일 수도 혹은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는 얘는 참이야. 얘는 거짓이야. 딱 말로 끝내는 것. 이럴 수 있는 게 명제라고 한다면 조건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1이 3보다 커. 이렇게. 그러면 x가 만약 어떻다면 x가 3이라면 4라면 이런 것들은 참이 되게 도와주는 x값들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얘들이 아니야. 2, 1, 0 이런 것들은 거짓이 되게 하는 x값들이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어떨 때는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미지수 x가 존재하면 꼭 x일 수는 없겠지만 x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지수 x가 존재를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그러면 조건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참이잖아. 그치? 실수니까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쟤는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 x가 있지만 조건이 아니라 뭐다? 명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 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너는 0보다 크다. 이런 말들도 선생님 이거 얘는 진짜 x값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네. 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선생님이 1을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으로 좀 바꿔봐도 되려나?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완성돼요? 완전 제곱식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요. 근데 분명 실수 x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4분의 3까지 더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참이 되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처럼 비록 미지수 x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들은 참이 되는 식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명제다. 조건이 아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조건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하는데 거짓이 될 때는 일단 뺄게요. 얘는 일단 빼. 얘는 일단 빼. 자, 분명히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조건이라고요. 그럼 조건도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야. 어떻게? P 이렇게 소문자로. 소문자 P 이렇게. 그리고 얘는 위 조건 P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 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진실된 집합이야. 그래서 진리집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럼 집합도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조건 P에 부응할 수 있도록 라지 P로서 집합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조건 P 적어봅니다. X는 2의 배수. No. 4의 배수. 조건 Q를 적어봅니다. X는 2의 배수. 그럼 저들은 분명 조건들이죠. X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진리집합을 적어보겠다 이거예요. 집합 P는 4의 배수니까 4, 8, 12, 16 이렇게.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도 적어보겠다라는 겁니다. 2, 4, 6, 8, 10, 12, 14, 16 이 정도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명제를 실컷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왜 조건을 설명을 했냐? 조건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걔는 명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조건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명제가 돼버려요. P하고 Q 조건 두 개 적어놨잖아. 그거를 연결하겠다고요. 어떻게? 맛있는 라면. 죄송해요. P라면 Q, 아이씨, 이상하죠? P2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다 2다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P2면 Q2다. 즉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X가 4의 배수라면 그 X는 분명 2의 배수에도 들어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뭐가 된다? 참이다. 그럼 참으로 판단했다라는 말은 얘가 뭐가 됐다? 이제 명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참이 됐어요. 아, 그리고 일단 표기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저렇게 적는 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적을 거고요. 됐어? 근데 얘가 심지어 뭐가 돼서 참이 됐지. 참이 됐다면 화살표를 두 개를 그어주면 얘가 참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그어주면 얘는 거짓이란 뜻이 되는 건데 일단은 참이 됐으니 얘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진리집합 P가 있고 진리집합 Q도 있으니까 그들의 관계를 따져보자고요. 근데 4의 배수는 2의 배수 안에 어떻게 돼? 들어가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뚫려 있는 게 느껴지나요? 뚫렸잖아. 화살표가 갈 수 있잖아. 그치? 뚫려 있잖아. 뚫려 있잖아. 맞죠? 이렇게 얘가 요 안에 포함될 때만 바로 이 조건이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명제가 참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도 한번 살펴보자. 이번엔 조건을 Q이면 P이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즉 Q는 몇의 배수? 2의 배수. 즉 X가 2의 배수이면 그 X는 4의 배수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랬더니 2의 배수 2, 4, 6, 8 다다다당 나가는 건데 4의 배수는 4, 8, 12, 16 다다다당 이렇게 나가는 건데 벌써 얘네는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얘네가 어땠습니까?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가 안 된다고요.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그래서 Q이면 P다라는 명제는 참이 될 수 없고요. 됐어요? 지금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선생님 얘네는 되잖아요. 수학에서 참이 되려면 한 개도 빼지 않고 다 참이 돼야 돼요. 오케이? 즉, 이 문장이 참이 되고 싶잖아. 오케이? 그러면 모든 2의 배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2의 배수 중에 4의 배수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소수는 모두 홀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누구 때문에 틀려요? 2 때문에 틀린 거야. 2 때문에. 2.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소수는 2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소수는 홀수이다라는 말은 틀려요. 왜? 이 단 하나가 모이기 때문에. 짝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수학은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소수의 99.9999%가 홀수야. 0.00001%에 해당하는 숫자 2 하나만 짝수라서 소수는 홀수다라는 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 2의 배수는 분명 4의 배수인 것들도 가지고 있지. 맞죠? 하지만 그거와 다른 숫자들은 4의 배수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래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거짓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이고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Q하고 P가 이렇게 있을 텐데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거짓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니? 자, 그럼 다시 한번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고자 한다면 분명 우리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니? 그런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P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저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쟤는 참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발예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발예 집합이 되는 건데 됐습니까? 해도 되니? 그러면 걔는 P의 차집합 Q가 된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됐어? 자, 얘랑 연결돼서 봐. 현재야 정신 똑바로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다시 X이면 Y란 조건이 있다 쳐. 근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에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의 반례집합을 물어본다면 부담 없이 진리집합에서 진리집합을 뺀 집합이 바로 얘가 반례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라면 X가 Y에 쏙 들어간다면 이 조건은 참이 되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조건, 진리집합 다 설명드렸고요. 부정은 일단 뺄게요. 자, 개념 원리 기기 좀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를 모두 골라라.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을 찾으라는 거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가 안 됩니다. 됐죠?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오, 왠지 맞는 말인 것 같아. 하지만 그 키가 크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애매모호하고요. 사실 내 키가 180이거든요. 알았어. 신발 신으면 180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작은 농구 선수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거 진짜 있어요. 나보다 키가 작은데 덩크슛 하는 애가 있어. 옛날에 존 스타튼이라고 있었어. 점프력이 엄청난 거죠. 하여튼 그런 농구 선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키가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얘는 명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조건이 되시는 거고요. 4번은 어떨까요? 4번. 똑같은 수를 뺐어도 같다. 그러면 7과 2가 같다는 소리거든요. 얘는 분명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얘는 명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번 정답 된다라는 거야. 명제라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맞곡직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참이잖아. 참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명제. 4번, 5번 되시겠습니다. 부정은 우리가 아직 안 했어. 부정은 안 했고 69번 보시겠습니다. 69번.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진리집합 8의 약수를 적으란 소리예요. 진리집합 1, 2, 4, 8 이렇게. 조건 Q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X는 저 방정식을 만족해요. 그렇다면 저걸 풀어준 방정식의 해에 얼마랑 얼마인가요? 6이랑 마이너스 1 나오시겠죠? 얘네가 바로 진리집합이다.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한다.
나왔네. 소수는 홀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소수는 홀수이다. 틀렸다고요. 반례가 있어요. 반례. 반례가 누구예요? 2란 말이에요. 2. 2는 분명 소수지만 짝수잖아. 맞지? 그래서 거짓이고 그러므로 명제다. 일단 명제이고 거짓입니다. 괜찮니? 다음 두 번째.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한 180도이다. 참이 되겠죠. 참. 참이 되는 순간 얘는 명제가 되시는 거. 3번. 이거를 풀어주면 x, x, 1, 5,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고요. 맞습니까? 즉 x가 마이너스 5와 1의 사이범위라면 참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되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명제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겠고 얘는 뭐가 되겠다? 조건이 되시겠습니다. 얘는 조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으니까. 다음 6의 양의 배수 6, 12, 18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걸 거예요. 너는 3의 배수이다. 얘네 다 3의 배수 아니야? 3의 배수 되잖아. 맞죠? 6의 배수는 다 3의 배수인 거 맞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그리고 얘는 명제입니다. 벌써 헷갈리지? 6의 배수를 곰곰이 생각해봐. 6, 12, 18, 24 전부 다 3의 배수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3의 배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부정. 부정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일단 말을 한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부정은 저렇다. 그래서 조건 P가 있을 때 여기다가 부정을 적어보라고 하면 당연히 P가 아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것의 표기는 이렇게 물결 P라고 하시며 저것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not P. P가 아니에요. not P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not P의 not은 P가 아닌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은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 먹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뭐와 똑같다? P와 똑같다. 그럼 진리집합도 이런 거야. 얘는 잠깐 좀 밑으로 내려볼게. 진리집합도 표기해줘야지. 자, 얘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한다면요. 됐습니까?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P가 아니다. 여집합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명제와 집합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합 다음에 명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P 여집합이 또 아닌 거니까 여집합. 그럼 다시 뭐가 나온다? P가 나온다.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되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부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많은 부정을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고 부정. 자, 그러면 원래 크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쳐봅시다. 됐어요? 근데 걔를 부정을 때려요. 크다의 부정은 뭘까? 크다의 반대란 말과 반대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크다가 아닌 것. 말 그대로 크지 않다죠. 크지 않다예요. 근데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다라는 말과는 달라요. 크지 않다라는 말은 뭐가 들어간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실제로 크다라는 건 이런 표현이죠. 그럼 저게 아니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뭔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다음, 이번에는 작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친다면 이쪽은 작지 않다. 같은 개념으로 작지 않다라는 말은 크다와는 반대라는 얘기, 아니 크다와는 다른 얘기라고. 얘는 뭐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다는 이렇게 되는 건데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작지 않다.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next. 또 원래 표현 중에 같다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렇죠? 즉 등호. 그럼 그거의 부정은 같지 않다. 즉 요게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모든 이라는 말이 있어요. all.
저것에 대한 부정은 뭘까요? 자, 이런 거야. 강의실이 있었어.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힐끗 보더니 이 반은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구석층에 있던 진서가 아주 기분 나쁜 말투로 아닌데 난 여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두 남자네 이 말을 부정하고 싶다면 전부 여자일 필요는 없죠. 한 명만이라도 여자라면 저 말은 부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떤이 됩니다. 어떤. 아닌데 어떤 학생은 여학생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모든의 부정은 뭐라고요? 어떤이라고요. 제로가 아니에요. 올해 반대는 제로가 아니라 올해 부정은 어떤 애는 아닐 텐데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떤 이라는 말의 부정은 당연히 모든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나가다가 어? 어떤 애는 안경 낀 것 같은데 어떤 애는 안경을 꼈어. 잘못 보셨어요. 거기에 안경끼리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맞습니까? 어떤 애는 안경 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도 안 꼈어요. 모두 뭐 한 명도 안 꼈는데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 부정은 모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집합의 부정은 뭐가 될까? 찍어봐.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의 부정은 뭘까? 교집합입니다. 즉 그리고죠. 교집합은 그리고죠. 합집합은 또는이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이런 부정들을 니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을 이제 설명을 들었고 문제를 통해서 부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68번 개념을 익히기예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래요. 선생님 2 더하기 6은 8보다 큰 게 틀렸는데요.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정을 쓰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정답입니다. 얘는. 다음 17은 소수이다. 부정들이래요. 소수가 아니다. 이게 부정입니다. 다음 포함된다의 이거의 부정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거예요. 됐습니까? 포함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래. 그럼 이건 잘 봐야 돼. 생각 없이 얘랑 얘만 딱 보고서는 x는 7이고 x는 5이다라고 쓰면 틀려요. 이고는 분명 그리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또는. 맞죠? 즉 무슨 말이냐면 x가 7이고 x도 5다. x가 7인데 x는 5가 아니다. 마이너스 7이네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7이 아니고 x는 5다. x도 빼기 7이 아니고 x가 5도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을 때 맞아. 즉 너를 부정한다라는 말은 너 빼고는 다 말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x가 빼기 7이면서 5일 수는 없는 게 맞기는 한데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가 아니라 뭐다? 또는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렇게 쓰는 찐따들이 있어요.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야. 지들 보고 읽으라고 하면 분명 이렇게 읽거든. x는 빼기 4보다 크고 x는 6보다 작다고 읽거든. 그럼 이것도 부정 땡길 때는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도 또는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4하고
6의 사이범위다라는 것의 부정은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지 아까 처음에 적었던 것처럼 적으면 많이 아프게 때릴 거야. 등짝 스매싱 날릴 거야. 다음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저것의 부정은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다? 크고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단 크고 3보단 작거나 같아요 라고 적는 게 맞는 겁니다. 다음 71번 조건 P는 4x 빼기 8은 0이래요.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가 되시겠네요. 다음 Q는 풀어주면 x제곱이 9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그럼 x는 마3과 3의 사이범인데 5 이하의 자연수만 전체집합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Q의 진리집합은 1과 2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과 3번 답은 구한 거고요. 그럼 2번 답은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P의 여집합. 그래서 2를 제외한 1, 3, 4, 5가 되시겠고 4번은 Q의 여집합이 되시겠죠. not Q니까요. 그래서 1, 2를 제외한 3, 4, 5가 여집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2번부터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P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게 P니까. P의 여집합이라는 말은 1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는 크다. 그 사이는 연결이 또는으로 연결되셔야 되겠고. 맞습니까? 그 다음 not P 또는 Q래요. 자, 일단 요거 지울게요. 그럼 요걸 진리집합으로 봐도 돼. 어떻게? not P. 이렇게요. 또는 합집합이죠. Q. 요거요. 그래서 P의 여집합은 아까도 했지만 P의 여집합은 1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는 크다가 P의 여집합. Q는 3보다는 작다. 또는 5보다는 크다. 그럼 이거를 모두 말하라는 거야, 합집합은. 이걸 다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x는 3보다는 작다. 또는 x는 4보다는 크다가 바로 합집합이 되시겠네요. 다음 3번 P 그리고 not Q Q의 여집합 이걸 말하는 거고요. 이해되니? 결국 너는 뭐와 똑같아? P 차집합 Q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P는 1과 4의 사이범인데 1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4에는 등호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고 Q는 3보단 작아요. 5보다는 커요. 근데 P 중에 검은색 범위 중에 빨간색 범위는 빼고란 소리입니다. 뺀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저걸 조심해야 돼.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는 알겠죠, 그렇죠? 근데 뺐을 때 3까지 뺀 거야? 아니지. 3보다 작은 수를 뺀 거지, 그치? 그러니까 3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라고.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3번이십니다.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냐? 3, 6, 9, 12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걔네가 다 6의 배수인가요? 3이 6의 배수야? 아니지. 고개 흔들거리는 순간 얘는 거짓이다. 다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이라면 즉 x가 1 또는 2라면 이란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1, 2는 0과 4 사이 있는 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참이다. 이렇게. 자, x와 y가 모두 무리수이면 두 개 더한 것도 무리수다. 얼핏 생각하면 오, 진서. 고개 흔들었어. 왜 틀렸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맞을 것 같잖아.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런 거 보면 무리수라서. 맞죠? 얼핏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 x가 루트 2고 y가 빼기 루트 2면 더했을 때 얼마 나와? 0이 나오게 되겠고 0은 분명 무슨 수야? 유리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발예를 하나 적어두세요. 선생님이 방금 아까 말했던 거 x가 루트 2고 y가 빼기 루트 2라면 둘 다 무리수지만 더했을 때는 0이라는 유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발예집합 해도 되니?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만약 참이 되지 못했다면 분명히 참이 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한다. 맞습니까? 그럼 그것을 그대로 진리합 적은 다음에 차집합. 얘가 바로 뭐다? 발예집합이다라고 아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가 거짓임을 보이는 즉 발예를 찾는 집합을 찾아보라는 거잖아. 그럼 너를 그대로 진리집합 P의 여집합. 너 그대로 진리집합 Q. 차집합이 발예집합이라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볼까? 그냥 뭐 해봐도 되지. 영역을 표시해 볼까? 1, 2, 3, 4 이렇게 영역 표시해 봤어요. 됐어요? 그럼 P 여집합은 1, 2번이 여집합이니까 3, 4번. Q는 2, 3번인데 2번은 대상이 아니고 3을 빼준다면 4번 영역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4번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는 6과 10인 거고 얘가 바로 발례집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괜찮? 오케이, 좋아요. 어렵지 않죠? 다음 필수예제 5번이십니다. 필수예제 5번. 자, 전체 집합유에 대하여 이게 참일 때라고 나왔어요. 이게 참이 된다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P의 여집합과 Q가 있을 때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어야만 참이 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던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B에 포함된다면 1번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와요. 합집합은 큰 게 나와요. 아우 지겹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 나오는데 차집합은 얘와 같은 표현이니까 공집합이에요. 드모르간 쓰면 포함 관계가 바뀌어요. 얘도 드모르간 쓰면 A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이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접목시켜 보면 P 여집합이 작은 거다. 그래서 P 여집합 교집합 Q는 작은 게 나와요. 그 다음 P 여집합 합집합 Q는 큰 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작은 거에서 여기가 좀 이상하구나. 여기가 지금 필름을 새로 붙였는데 참. P 차집합 Q는 뭐가 나와요? 공집합이 나와요. 맞죠? 근데 얘는 누구랑 같은 표현이에요?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과 같은 표현에서 공집합이 나와요. 그럼 드모르만 써주면 P, Q의 여집합이 되는데 포함관계가 바뀌어요. 얘도 드모르만 써주면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 정답 4번이시네요. 자, 이제는 참이 되도록 요게 참이 되도록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리집합 관계를 본다면 요렇게 되도록. 근데 P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1까지. 근데 Q가 더 커야 되니까 Q는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2A부터 4까지. 근데 여기 색칠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작은 것이 가진 것을 큰 게 갖지 못하면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등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은 게 같지 못한 거지. 여기 둘 다 빵꾸 뽕이잖아. 작은 거 둘 다 빵꾸 뽕이잖아. 맞죠? 큰 건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같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등호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이 아까 말한 케이스 빼고는 다 등호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너무 글씨가 작아요? 그래서 A는 1 이상, 3 이하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2번 두 조건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뭐가 참이 되도록 얘가 참이 되도록 자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P의 여집합이 Q에 쏙 들어가도록 그럼 P의 범위는 뭔데? P의 범위는 뭔데?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저것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작다가 되는 거죠. 여기 좀 헷갈리니까 다시 그릴게. 에휴 여기만 뿅 아유 미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빵꾸 뽕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 빨간색 그림이 Q의 그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Q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6이고 여기가 A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괜찮아. 왜? 큰 건 색칠돼 있고 작은 건 색칠이 안 돼 있지, 그치? 저 때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하지만 왼쪽 그림은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저 동그라미가 같아지게 된다면 그렇지 않니? 동그라미가 같아지게 된다면 즉 A 빼기 1과 3이 빼기 3이 같아지게 된다면 작은 놈은 마삼을 갖지만 큰 놈은 마삼을 못 갖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풀어주면 A는 빼기 3 이상 A는 마이너스 2 미만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저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2개만 치고 넘어갑시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챕터입니다.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그래서 모든은 다 참이 돼야지 참이야. 알겠어요? 모든은 전부 다 참이 돼야 돼. 야, 이 반의 학생들은 모두 남자네? 모두 남자여야 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반에는 어떤 학생만 여자네라고 한다면 한 명만 여학생이 되는 거야. 맞죠? 다시 모두는 다 맞아야 참이야. 어떤은 하나만 맞아도 참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모든의 부정은 뭐다? 어떤이다. 어떤의 부정은 뭐다? 모든이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7번 보시겠습니다. 모든은 다 맞아야 참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다 돼야 참이라고. 하지만 어떤은 하나만 맞아도 어떤은 뭐라고? 하나만 돼도 참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자, 여기 보겠습니다. 2x 쿡쿡 얼마? 6. 그래서 x가 얼마? 3. x가 3보다 작다. 모든 x 전체 집합이 뭔데? 여기 있는 숫자를 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숫자를 보라는 거야. 저기 있는 모든 숫자가 3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참이라고. 리을을 보시면 절대값 x와 x가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맞나요?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도 2고. 아니지. 절대값을 씌운 것과 원래 값과 같냐? 다르죠. 그렇지 않아? 다시 x가 마이너스 2라면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지금.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 때문에 리을은 거짓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원래값과 똑같냐? 맞죠? 즉 다시 절대값 x를 표현할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로 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 말은
모든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가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음수기 때문에 리을 틀렸죠. 됐어요? 자, 그 다음 next. 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어떤 x, 그러면 하나만 맞아도 돼. 하나라도 절대값을 씌웠을 때 2보다 큰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맞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틀렸죠. 디귿, 어떤 x에 대하여는 얘가 성립되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x 1,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x가 빼기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근데 빼기 1보다 작은 수가 마이너스 2가 하나가 있지, 그치? 근데 어떤 이죠, 그쵸? 맞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참이야, 얘는. 알겠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참이야, 어떤은. 어떤 수에 대해서는 저 부등호가 성립하잖아요.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여긴 틀렸었고요. 네.